안녕하세요. 엘바입니다. 오늘은 어항의 환수와 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 생활을 하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카페 채팅이나 DM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신 국민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엘바님, 새우항 환수는 얼마나 자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이 깨졌다는 걸 어떻게 눈치채야 하죠? 라는 수질 관리, 물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들을 모아서 이거 예전 저 어릴 때 주병진님의 유명한 유행어인데 모아서 짤을 못 찾겠네요. 근데 저만 아나요?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당신도 나이 많잖아요. 여러분의 어항 속 새우들이 죽지 않고 건강히 살아갈 수 있는 환수와 물 관리의 정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제대로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 이상 환수와 물 관리에 대한 고민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을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이번 주에 보내주신 질문들 중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1. 환수를 위한 도구. 먼저 환수를 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겠죠? 환수 도구를 먼저 알아볼 텐데요. 설명드릴 것들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사이펀입니다. 환수라는 것이 물을 빼고 다시 넣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물을 빼려면 사이펀이 필요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사이펀으로 물을 빼면 되는데요. 환수통을 하나 갖다 두고 끝부분을 환수통에 넣은 뒤 사이펀 펌프질을 뽁뽁 해주면 물이 환수통으로 빨려 나옵니다. 그래서 사이펀으로 원하는 부분이나 바닥재 깊은 곳에 있는 찌꺼기까지 다 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수용 수중 모터입니다. 수중 모터도 환경에 따라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환수하시는 분들은 와트수가 큰 수중 모터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와트수가 큰 수중 모터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길 겁니다. 추천드리는 와트수는 20W 수중 모터를 추천드리고요. 규격에 맞는 호스를 연결하면 되는데 하나는 입수구 쪽으로 연결, 다른 하나는 출수구 쪽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규격에 맞는 호스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수중 모터를 들고 오프라인 수족관에 가셔서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근처 철물점에 가셔서 맞는 규격을 구매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저는 보통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일단 들고 단골 철물집으로 무조건 달립니다. 사장님, 땡큐. 일반 가정이 아니라 물방을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지 않아도 잘 하시겠지만 어항이 많으니 와트수가 조금 더 큰 걸 사용하시면 훨씬 빠르게 환수를 할 수 있겠죠? 사실 제가 물방에서 사용하는 환수 모터 완전 꿀템이 있는데 그건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그냥 아직 알려주고 싶지 않다. 2. 환수하는 방법. 보통 우리가 물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구피나 네온 테트라 같은 일반적인 열대어로 입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그때 배운 상식은 보통 이렇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30에서 50% 정도 바닥에 있는 찌꺼기까지 다 빨아들이며 환수를 해라.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열대어나 물고기는 대사량이 많고 배설물도 많기 때문에 어항 내에 쌓이는 질산염을 빠르게 제거하기 위해 주기적이고 과감한 환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관상용 새우는 열대어와는 다릅니다. 새우는 먹이도 열대어처럼 많이 주지 않을 뿐더러 사이즈도 작아서 배설량이 열대어보다 훨씬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상새우는 굉장히 예민한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열대어보다 키우고 번식시키는 게 더 힘든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물고기 어항처럼 환수를 대량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을 대량으로 환수했다는 건 물이 그만큼 대량으로 변화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물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 관상새우들은 데미지를 크게 받습니다. 물의 pH, 물의 온도, 물의 경도 등 기본적인 수치들이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량 환수를 피해야 하는 생물이 새우입니다. 관상새우는 탈피를 통해 성장하는 갑각류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탈피라는 과정은 새우에게는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시간이기도 하지만 목숨을 건 시간이기도 합니다. 갑각류는 탈피를 한 순간이 가장 약할 때거든요. 그래서 탈피를 할 때 잘못 건드리면 바로 죽습니다. 다이다이 빠이빠이. 새우가 탈피를 안전하게 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어항 속의 수온이나 경도나 pH 등이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환수는 최대한 데미지를 덜 입게, 그러나 질산염은 빼주어야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10에서 20% 정도 환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물을 뺀 만큼 새물로 채워주시면 되고요. 새물을 넣어주실 때는 데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수물을 어항물의 온도와 맞춰주시고 최대한 천천히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직수로 바로 어항에 넣으면 물이 차가울 테니
온도를 위해 물을 미리 받아두었다가 넣어주시면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의도적으로 직수 환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영상은 물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이니 정석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로물이나 중공 사막물이 아니라 수돗물로 환수를 하시는 분들은 꼭 미리 받아두었다가 염소를 제거하고 물을 넣으셔야 합니다. 이제 이 정도는 엘바의 물수다 구독자분들에게는 기본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일주일에 한 번의 환수도 좀 귀찮은 분들이 있지요. 네, 저입니다. 그래요, 저입니다. 그래요, 제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환수가 귀찮으신 분들은 한 주는 환수를 하시고 그 다음 주는 물이 증발된 양만큼 물 보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찮아요. 흐흐. 새물을 천천히 넣고 환수의 노예에서 벗어나려면 아무래도 손이 덜 가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물을 뺄 때는 앞서 말씀드린 사이펀이나 수중 모터를 이용하시고 새물을 넣을 때는 볼탑을 이용하시면 좋고요. 어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볼탑을 사용하면 훨씬 편하게 새물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초보분들을 위해 볼탑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립니다. 볼탑은 위에 이미지처럼 생긴 물건인데요. 연결된 곳에서 물이 들어와서 저 볼탑 아래로 떨어지고요. 저 볼탑이 직각이 되는 수위에서 물이 멈춥니다. 그러니 훨씬 편하게 물을 넣을 수 있고요. 보통은 6mm 정수기 호스와 연결 밸브를 통해서 수도관 혹은 필터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뭘 사야 할지 처음엔 모르실 수 있잖아요. 제가 제 물방에 설치되어 있는 연결 부위들을 다 사진을 찍어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어차피 보여드려도 바로 구매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물점으로 달려가셔서 6mm 호스에 맞는 연결 밸브들을 달라고 하시는 게 빠르실 겁니다. 그럼에도 잘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철물점 사장님과 원수지간이라서 못 간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엘바를 불러주세요. 제가 출장 가서 작업해드리고 밥을 얻어먹고 서로 퉁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배부르고 그리고 볼탑이 맞춰진 수위에 따라 자동으로 입수가 멈춰지긴 하지만 100% 믿어선 안 됩니다. 제가 믿었다가 물이 안 멈춰서 물난리가 크게 난 적이 2번, 작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물방에서 크게 난리 났을 때는 새벽 4시경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전화가 왔었어요. 제 물방 상가에서 물이 계속 넘쳐나오고 있다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 끔찍하네요. 볼탑만 믿고 물을 틀어놓고 절대 주무시면 안 됩니다. 3. 물 관리하는 방법과 물 깨짐을 확인하는 방법. 이제 어항물을 관리하는 방법과 물 깨짐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소에 어항물을 관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에 변화가 생겼는지 확인하면 되는데요. 한 번씩 pH를 측정해보고 TDS와 GH를 측정해보고 키우는 새우의 종류에 따라 수치를 맞춰주면 되겠죠. TDS와 GH가 부족한 경우 미네업을 추가로 넣어서 맞춰주면 되고요. pH를 맞추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보통은 연갈탄과 뼈산호를 사용하는데요. pH를 낮출 때는 연갈탄을 사용하고 pH를 높일 때는 뼈산호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뼈산호 같은 경우는 pH만 단독으로 올려주는 게 아니라 물의 KH도 같이 상승시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KH가 상승하면 완충력이 생겨서 pH가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pH를 높이려고 할 때 뼈산호를 사용해도 되지만 KH가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그 물의 pH를 내리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아로물로만 세팅된 어항이라면 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생각하니 이건 다음에 따로 한번 다루는 것이 좋겠다 싶네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평소 물 관리는 pH, TDS, GH 등을 측정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항 물 깨짐을 확인하는 방법은 빠르고 간단하게 4가지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새우가 멍을 때린다? 물이 깨진 겁니다. 새우가 펀치질을 멈추고 멍하니 가만히 있거나 활동성 및 먹이 반응이 떨어지는 경우 눈치채셔야 합니다. 물이 깨진 겁니다. 두 번째는 새우가 막 날아다닌다? 물이 깨진 겁니다. 이건 새우들의 포란춤과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포란춤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넘어갈게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따로 또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컨텐츠 할 거 겁나 많다. 새우가 어항에서 갑자기 막 날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포란춤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수컷이든 암컷이든 다 날아다니면서 벽면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리고 어항 수면 가까이로 가려고 위로 막 올라온다? 물의 변화로 데미지를 입고 있는 것이거나 물이 깨져서 살려달라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백탁을 통해서도 물이 깨진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백탁에 관해서 지난주에 두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항에 갑자기 백탁이 왔다? 그러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백탁이 오는 이유를 알려드렸었는데요. 크게는 박테리아가 대량으로 번식할 때 혹은 박테리아가 대량으로 사멸했을 때 백탁이 온다고 설명해드렸습니다. 어항에 새우들이 있는데 물이 깨지면 백탁이 옵니다. 그건 박테리아가 대량으로 사멸되었다는 뜻이겠죠? 박테리아가 죽어서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박테리아의 시체가 당신의 어항에 무셔 그러면 바로 환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박테리아가 번식해서 백탁이 온 경우라면 좋은 거죠 뭐. 흐흐. 아마도 퍼플 파우더 같은 박테리아제를 용량 이상으로 넣어서겠죠? 그러면 박테리아가 앉을 곳이 없어서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그게 백탁입니다. 쉽죠? 흐흐. 그러니 어항을 처음 세팅하고 있는 중에 백탁이 온 거라면 당연히 좋은 거죠. 박테리아가 번식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러니 그냥 두시면 되고 한참 잘 새우를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백탁이 왔다면 박테리아제를 넣지 않았는데 백탁이 왔다면 물 깨짐으로 인한 백탁인지를 확인 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 깨짐을 확인하는 네 번째 방법은 냄새입니다. 여러분, 물이 잘 잡힌 어항은 비린내가 안 납니다. 정확하게는 덜 납니다. 그런데 물이 깨진 어항에서는요, 물 비린내가 납니다. 이게 물 생활을 좀 하다 보면 분명히 차이를 아실 텐데요. 내 어항에 갑자기 물 비린내가 심하게 난다? 물이 깨진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얼른 환수하세요. 그리고 또 질문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물잡이 기간에는 물이 잡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처음에는 물 비린내가 살짝 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엘빠님, 물 비린내가 나는데 물이 깨진 건가요? 라고 분명히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실컷 답변을 드리고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알고 보니 어항 세팅한 지 이틀째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잡이 기간에는 물비린내 같은 냄새가 살짝 날 수 있습니다. 잘 순항하고 있는 어항에서 갑자기 물비린내가 나면서 벽면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물이 깨진 겁니다. 바로 환수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오늘 영상을 정리할게요. 환수는 사이팜이나 수중 모터, 볼탑을 이용한다. 물 관리는 pH, TDS, GH를 한 번씩 측정해서 수치를 맞춘다. 물이 깨졌나요? 본드로 붙이세요. 50본드. 흐흐흐, 에라 모르겠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엘빠였습니다. 끝.